아이고 목이야. 자, 일단은 감마 저번 시간에 내준 숙제는 스텝 3 빼고 스텝 2 좀 풀어와라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대신에 그래서 숙제가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사실은 본 수업 때 암암리의 숙제를 개미 눈곱만큼 조금 줄이기는 했었는데 니네들은 눈치를 못 챘겠지만 저는 본 수업 때 부담을 줄인 거였거든요. 티가 안 났죠? 그래서 지금 오늘 스텝 1, 스텝 2 부분에 대한 거를 일단 먼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나 이거 영상 나 이거 또 까먹었어. 안 찍어놨으면 큰일 날 뻔. 그 6번째 타임,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숙제가 나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4, 5, 6, 7의 스텝 3 부분이요. 이거 수업 때 할 수 있으면 좀 몇 개를 해서 몇 개씩 좀 거르고 갈게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그 숙제를 안 줄 수는 없지만 부담을 줄 생각도 없다고. 자, 일단은 그래서 4단원에 대한 것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한번 쭉 불러보실래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203번 197번 나 진짜 목이 갔는데? 나 진짜 못 갔는데? 뭐라고? 195번? 우와, 나 힘든가 봐. 목이 쉬었어. 개쩌네. 212번. 몰라. 그냥, 저기 뭐야. 아니야. 지금, 216번. 213번. 214번. 안 끼고 해볼랬더니 아파. 끝? 일단 여기 4단원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인가요? 19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M과 N은 각각 AB와 CD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이 9cm라고 한다면 이 195번은 어떤 성질을 쓸 예정이냐면 평행사변형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그대로 사용을 해보려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넓이를 하나를 적었을 때 ABCD와
mn이라고 한다면 지금 지, 그, 제, 그 라고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보조선 하나만 좀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한다 했으니 평행한 보조선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하나. 또 요 포인트에서 양쪽 옆에 있는 변과 평행하도록 둘, 그 다음에 셋. 요렇게 보조선을 그리면 지금 이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상 요만큼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요 부분의 넓이의 몇 분의 1? 4분의 1이 되죠. 왜? 여기가 두 칸, 여기가 두 칸.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요 부분의 넓이의 4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요 부분의 넓이도 이 칸의 요 전체 칸 넓이의 4분의 1이 되죠. 마지막으로 요 가장 왼쪽 오른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도 전체 요 마지막 네 번째 칸 넓이의 4분의 1이 되죠. 즉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사각형 ABCD 넓이의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이다. 그 값이 9가 되니까 답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처음에 요약을 할 때 어떤 포인트도 얘기를 했었냐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와 마름모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각형이기도 하다? 평행사변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에서 설명을 했던 그 내용들이 싹 다 직사각형이나 마름모에서도 써먹을 수 있을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단원의 내용이니까. 그대로 이어서 19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AD, BD 위에 저 변의 길이가 같은 했을 때 BD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그거에 또 해당이 되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평행사변형 넓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197번에서 할 내용은 평행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같은 각을 찾아보는 거를 확인을 하려 합니다. 마름모 하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릴게요. 지금 문제에서 이 변의 길이, 요 대각선을 하나를 쪼갰을 때에 이 한 변의 길이가 12cm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반만큼인 반 정도 되는 요 길이를 이제 나머지 5cm 정도 되는 걸 여기에 그어줬대요. 요렇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어떤 성질을 쓰라고요? 일단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힌트를 어디다 쓸까? 변의 길이를 알긴 알지. 그치? 근데 그 외에 쓸 수 있는 게 아직 없잖아? 그럼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 뭘 쓸까?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써보자. 그리고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걸 표시해보자고. 얘는 막국지각이고요. 중요한 건 여기도 같은 각이에요. 왜요?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써서 엇각이 평행하다라는 걸 보시면 엇각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얼마니까? 12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 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이라고 한 거에 12를 더해주면 19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네, 계속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자, 다음 203번으로 넘어갈게요. 203번 같은 경우에는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했죠? 평행하다라고 이거 1학년 2학기 때 니네 혹시 이런 명칭 들어본 적 없죠? 동측내각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없죠? 동의각이라는 표현밖에 들어본 적 없죠? 이게 공부 개정 때까지 설명을 하고 사라진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아마 너네는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1호 개정이 되고 나서 중학교 1학년 수업을 할 때에도 그 동측내각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했었거든요. 동측내각, 동측외곽, 근데 동측외곽 자체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 예전에 너네 처음 배울 때 되게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평행하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은 거고 평행하면 억각의 크기가 같은 건데 처음에는 이런 걸로 알려준단 말이야. 기억나? 그래서 여기가 A, B, C, D라고 하고 여기가 E, F, G, H라고 하거든? 자, 그럼 A랑 동의각이 누구야? A랑 E여. 그러면 그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위치가 같은 각이 동위각인데 너네는 어느 순간부터 동위각 하면은 뭘 찾아? 같은 각 이러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같은 각이라는 성질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평행할 때만 각의 크기가 동위각의 그 위치의 각의 크기가 같은 건데 그래서 요각이 요각, 동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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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위각 한 다음에 엇각이라고 하면은 엇갈린 각이라 그래서 C랑 F랑 서로 엇각이에요. 그 다음에 D랑 E랑 엇각이에요. 라고 하면 혹시 궁금한 적 없냐? 난 이거 헷갈렸는데. 그럼 A랑 H도 엇갈린 각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나만 그래? 나만 이상해? 나만 외눈박이야? 아이, 평행하면 배우기 전에 이봉. 지금 엇각이라는 정의를 배울 때, 동의각이라는 정의를, 뜻을 배울 때, 동의각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래, 엇각은 엇갈린 각이래, 라고 하면 안쪽, 자,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아래 왼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쪽에 왼쪽, 안쪽에 오른쪽,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 그럼 난 되게 자연스럽게 바깥쪽에 왼쪽, 바깥쪽에 오른쪽으로 엇갈린 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니는 이런 생각한 적 없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구나. 엇각이구나. 여기 S자? 꼬부랑? 그렇구나. 이러고 말았지. 그러니까 왜? 라는 생각이 없지.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하자면요. 요 각을 동측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배웠어요. 공국예정. 얘네 둘이 무슨 관계? 동측 내각 관계. 얘네들도 무슨 관계? 동측 내각 관계.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 동측 외곽이라고 하고 여기도 동측 외곽이라고 했었거든. 근데 동측 외곽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진즉에 사라진 표현이라서 동측 내각이라고만 표현하는데 이 동측 내각이라고 하는 애가 평행할 때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항상 180도가 되거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왜? 이 각의 크기랑 같은 각의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치? 또는 여기랑 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엇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니까 결국엔 두 각의 합은 180도다. 그래서 그것도 나는 그냥 계산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뭘 기억하냐면 평행한 두 직선에서는 동측내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거를 여기 등변 사다리꼴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자, 203번. 요거 한번 봐봐봐. 예를 들어, 지금, 그냥 대충 비슷하게 그릴게요. 길이가 같진 않지만 같다고 칠게요. 그리기가 귀찮거든요. 지금 A, B, C, D라고 하는 거에서 각의 크기를 물어봤는데요. 각 B 더하기 DCA 요 각의 크기를 물어본대요.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
요 가게 크기를 A라고 하고 요 가게 크기를 A라고 하면 이 가게 크기가 뭐가 돼요? 요 가게 크기는 3가, 요 가게 크기가 뭐가 돼요? 2A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요 가게, 남은 가게 크기가 뭐가 돼요? A가 되죠. 그죠? 그럼 요 가게 크기가 뭐가 된다고요? 2A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 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80이라고 하는 잠깐만. 우와, 여기를 모르나? 뭐 여기로 봐도 되고 여기로 봐도 되는데 저는 그럼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요. 여기요. 지금 얘를 노란색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180-2A 나오거든요. 그럼 요 빨간색 부분은 180-3A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쓸데없어요. 그럼 또 다른 걸 황급하게 찾아봅시다. 또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하는 애의 성질. 야, 이거는 순간적으로 나도 잘못 생각했다. 3A, 2A 더하면 360도 나오는 거 확인했고, 지금 여기 180-2A, 180-2A가 같은 가게 크기 확인했고, 위아래 더하면은 180도 되는 거 확인했고,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이걸 놓쳤구나. 빨간색 여기,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라며. 마지막 요걸 빼먹었네. 그래서 180-3A가 2A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3A니까 108도 하시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측내각을 안 쓰긴 했는데 은근히 그냥 동측내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알고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게 주르륵은 112 212, 3, 4 뭐야 이거? 지금 니네 이거 문제 하나 안 읽은 거 아니야? 212번에? F는 C 뒤에 4등분 점 중 하나의 그 C에 가장 가까운 점이래요. 이 4등분 점이라는 표현은 혹시 찾아서 쓰셨습니까? 나 이거 안 쓴 것 같은데 니네? 212번은 그거를 썼으면 사실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디? 아닌가? 썼는데 잘 안 나오나? 한번 봐봐봐. 예를 들어 요래 가자. 사등분점 요렇게 4등분을 했다는 뜻이고요. A, B, C, D에 대해서 중점을 연결한 애가 2고요. 여기가 F 4등분점 뭐 요렇게 되어 있는 요렇게 하면 헷갈리잖아. 요렇게 되어 있는 애 하나가 4등분점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요만큼의 색칠된 부분에 EF의 넓이를 구하라 하잖아요. 일단은 나는 지금 삼각형 AEF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럼 얘를 우리 꼭지점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그 두 번째로 볼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뭘 하나 해야 된다고? 기준이 되는 밑변은 움직이지 않고 그 꼬다리를 평행한 선 위로 움직여야 된다. 얘랑 평행한 선은 이렇게 그려질 텐데 택도 없고요. 얘랑 평행한 것도 없고요. 얘랑 평행한 것도 없어요. 그럼 그것도 사용 불가능하네요. 그럼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각형
ABCD에서 삼각형 ABE와 삼각형 CEF와 삼각형 ADF 이렇게 세 개 빼면 되지 않을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지 못하는 삼각형은 뭐야?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없는 삼각형이야. 우리가 모르는 도형이야. 그걸 삼각형으로 보면 안 돼. 밑변이 어디지? 높이가 어디지? 아니야. 밑변을 모르고 높이를 모르면 그건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삼각형이야. 그냥 애초에 빨리 포기를 해야 돼. 그리고 뭘 해? 옆을 잘라. 이거 할 수 있어. 왜? 삼각형 ABE의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몇 분의 몇? 4분의 1이죠. 2분의 1의 삼각형이니까 다시 2분의 1에서 4분의 1. 그럼 지금 요는 내가 전에 이 얘기했던가요? 이거 높이 취급할 수 있다 혹시 얘기했니? 안 했니? 지금 삐딱하게 서 있는 경사진 선이지만 최종적으로 높이를 쳤을 때 똑같이 비례하는 거거든. 4칸짜리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지만 얘를 높이로 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높이의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얘는 16분의 1 되죠. 그 다음 이제 전체 얘는 그러면 밑변이 4분의 3인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8분의 3 즉 지금 얘는 어디 80이라고 하는 애 곱하기 1에서 중괄호로 바꿔야겠다. 1에서 4분의 1과 16분의 1과 8분의 3만큼을 뺀 부분이 넓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고정관념 이에 갇혀 있으면,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고정관념. AEF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에 밑변은 어딘가에 있을 거고 높이는 어딘가에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거는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 말고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할 수 없는 도형이야 라는 고정관념. 차라리 이렇게 내가 밑변과 높이를 모르면 못 구해 라고 그냥 빠르게 포기하고 주변을 깎아내는 방법으로 했으면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았을까? 그치? 212번이었습니다. 그럼 213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BC와 D가 서로 평행하고 AD와 DB가 2대 3, DO와 OC가 2대 5. 뭘 이용하는 문제일까? 213번. 요거 이용하는 문제예요. 밑변의 A, B, C, D에서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M 대 N이라고 한다면 삼각형 A, B, D 대 삼각형 A, D, C의 넓이의 B는 M 대 N이다를 만족하는 걸 찾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몇 대 몇이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록으로 평행선 보이니까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뭐 할 것 같아? 머리끄덩이 자꾸 옆으로 옮겨줄 것 같아. 이것까지 기억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각형 진짜 내가 예상한 게 맞는지, 내가 딱 요것만 보고서도 그걸 한 게 맞는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칸 잡았고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5칸.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A, B, C를 2대 3으로 하는 2대
3으로 하는 D점을 잡고 얘랑 평행하도록 하는 이 점을 잡아서 이 2점과 5를 요렇게 서로 연결했더니 몇 대 몇이더라? D 5대 5C가 2대 5가 되더라.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색칠한 5C2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뭐부터 할까요? 이 색칠된 요 부분의 삼각형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봐. 나는 이 삼각형 OC2라는 애는 DC2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DC2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 나는 DC2까지만 봤을까? 여기 평행선이 있거든. 이렇게 잡으면 뭘 할 수 있으니까 꼭지점으로 옮겨줄 수 있거든. 그지? 자, 그러면 DC 넓이의 전체 비례배분으로 몇 분의 몇? 설마 비례배분이 뭔지 모르니? 비례배분이라고 하는 거 괜찮아? 야, 괜찮아. 6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인데, 자, A 대 B라고 하는 애를 비례배분한다 라고 하면은 이 애는 전체 그 어떤 주어진 양 곱하기 A 더하기 B분의 A 대 주어진 양 곱하기 A 더하기 B분의 B라고 해요. 이게 비례배분이라는 거다? 처음 알았지? 와, 신기하다. 씨. 6학년 2학기 때 나와 비례식과 비례배분. 자, 그러면은 지금 전체 몇 분의 몇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알겠니? 자, 이 삼각형 OC2라는 애는 DC2라는 삼각형의 몇 분의 몇? 7분의 5가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자 DC2만 볼 거야. DC2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왜? 우리는 이거밖에 모르는데. 사실은 이쪽으로 가면 곤란할 것 같아. 그러면 뭐가 있을까? 아까 뭐라고? 엉덩이 붙여. 머리만 뿅. 자,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 삼각형 BDE랑 똑같다라고 옮겨줘도 되지 않아? 그지? 자, 여기서 조금 단계를 내가 복잡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자, 그럼 천천히 그럼 삼각형 BDE 이라는 애를 또 덩치를 불려. 쟤는 몇 대 몇 나와 있으면 그거를 흡수해서 덩치를 불려버려. 뭐예요? 5분의 3 삼각형 ABE라고 할 수 있죠. 그지?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덩치를 키운 상태예요.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도 결국에는 삼각형 ABE라는 애랑 다시 이쪽으로 가서 삼각형 DC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DC 대신에 ADC가 가능하거든요. 야, 이거 말을 좀 바꿔서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걸 이렇게 좀 일단 하고 나서 다른 색깔로 다시 다른 색깔로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ADC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ADC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삼각형 ABC의 5분의 2. 맞죠? 그래서 얼마를 집어넣어서 35를 집어넣으면 7이 14, 14, 14 여기 그러면은 7이 14 14, 14, 14 5분의 42 5분의 42, 5분의 42, 5분의 42, 5분의 42 5분의 42, 6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잠깐만. 야, 나 이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거 평행선 위에 있는 애면 이쪽 넓이로 가도 되지 않아? 애당초 삼각형 OC2의 넓이 대신에 삼각형
OBD의 넓이로 가도 되지 않아? 이유는 뭐지? 이유는 이거에서 응용되는 거죠. 뭐?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평행하다고 할 때, 높이가 같은 BC라고 할 때 요렇게 뾰족이라고 해서 ADO라고 한다면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BCD의 넓이가 같은데 삼각형 ABC라는 애 대신에 ABO 더하기 OBC로 생각하고 BCD 대신에 삼각형 OCD 더하기 OBC로 생각하면 결국엔 삼각형 ABO 부분의 넓이와 삼각형 OCD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넓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같은 것만큼 빼면 이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방에 끝나요. 왜냐하면 저 삼각형 OBD라고 하는 애가 7분의 2 삼각형 BCD거든요. (7분의 2요) BCD. 그러고 나면 삼각형 BCD라고 하는 애는 얼마? 5분의 3 삼각형 ABC거든요. 그냥 이렇게 세 줄로 끝나는 애를 저렇게 5줄이나 쓰고 있었네. 그렇지 않아? 그래서 ABC에다가 뭘 집어넣어? 35 집어넣어봐. 35, 7, 7, 3, 21, 21, 7, 7, 6, 3, 3, 2, 6. 똑같이 여기서도 6, 저기서도 6. 노란색, 주황색. 이게 좀 더 간단하지 않을까? 그죠? 네. 이런 것도 알고 기억하여 써먹을 수 있으면 좀 더 간단한 풀이가 가능하겠네요. 물론 당연히 간단하지 않아도 풀이는 가능해요. 항상 언제나 얘기하지만 언제나 늘 수학은 뭐가 없다? 정도가 없다. 정도가 뭐다? 정답인 길, 올바른 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식 안 쓰는 건 옳지 않아. 되도 않는 암산하는 건 옳지 않아. 그건 옳지 않은 게 맞는데 만약에 진짜 정말 2의 10제곱을 곱한다고 하는 2의 10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2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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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본 다음에 2를 2번 더해 그래서 2 더하기 2는 4, 4를 2번 더해 4 더하기 4는 8 이거 해도 돼? 되겠지. 그럼 정신 나간 그런 것도 취향이니까 존중할 수 있어요. 왜 그건 또 틀린 방향법은 아니잖아요. 계산이 틀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만 왕도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에 맞는 왕도 편한 길을 넓은 길, 큰 길은 있을지라도 정도 이 길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알려주는 방법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좀 트레이닝 된 애들한테는 주로 뭘 시키냐면 지금 내가 이거 칠판에다 풀어줄 테니까 수업 중에 이것도 얘기해요. 내가 막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봐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푸는 사람 손. 무조건 물어봐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푸는 사람 손. 그럼 대부분 질문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고민을 한다거나 맞은 사람들도 보면서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해본다던가 저 사람은 저렇게 푸는구나. 나는 저렇게 풀었는데 그럼 또 그거 가지고 얘기 들으면서 그럼 이렇게 한 거야? 얘는 내 기준으로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네 기준으로는 이게 더 편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수학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뭐요? 그래서 가끔 트레이닝 하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모든 문제를 2가지 방법으로 풀어봐. 니네 은근 이거 되게 어려워한다? 왜? 나는 1가지 방법밖에 몰라. 왜? 그거만 외웠으니까. 개념을 본 게 아니니까. 거기서 뽀록 나는 거예요.
자, 2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DC 위에 1대3이 되도록 E를 잡고 A, BD. 자, 아하.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연습이 돼 있으면 요 정도가 내신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예? 맞아요. 내신에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A, B, C, D, E, F, E, F. 여기가 1대 3이라고 되어 있고요. ECF의 요 넓이가 얼마라고? 4래요.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1대3이라는 거를 이용할 만한 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1대3이라는 걸 이용할 만한 뭔가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나? 아이, 목 아파. 여기서 보조선 하나만 그려보세요. B, D요. 만약에 BD에다 보조선을 그리면 아까 저 나비문 여기 딱 이 설명이네.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그렇다면은 지금 DCF랑 DBF라는 삼각형을 보시면 얘네들끼리 서로 평행하니까 두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뭐라고? 써줄게. BDF랑 삼각형 CDF랑 넓이가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 BDE랑 삼각형 CEF랑도 넓이가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옆에서 이걸 따오면.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고요? 4요. 그럼 BDE에 자 아까 요거 했던 것처럼 살 붙여볼게요. BDE라고 하는 애는 4분의 1의 삼각형 BCD예요. 그러니까 8분의 1 사각형 ABCD예요. 끝? 이것도 결국엔 뭘 이용한 거에 가깝습니까? 평행선을 이용한 거에 가깝죠. 216번이요. A, M, C, D의 넓이를 구하세요. 난 왠지 저 길이가 같은 무언가를 좀 쓰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 216번 질문하신 분 저 딱 한마디 A, E에다 보조선 연결해 보세요. 위에 있는 역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되거든요. 저 길이가 같다라는 거를 제가 이용하고 싶어서 확인해봤던 그거를 다이렉트로 곧장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봤더니 전 이게 최선일 것 같았어요. 둘, 넷. 아이고, 넷으로 가자. 넷, 둘, 요래. A, B, C, D, M, E. 뭐야? M, E. 지금 길이가 요래 같아. 그럼 몸 보조선 그리라고? 여기.
이 애랑 얘랑의 뭔가 연관성을 짝 띄워주고 싶어서. 그럼 짝짓기 제일 만만한 무난한 애가 뭐야? 합동이죠. 왜? 평행이라 했거든요. 평행이면 뭐가 같아? 억각의 크기가 같아. 그래서 뭐예요? 지금 우리가 타겟을 바꿔도 돼요? 사각형 AMCD 대신에 삼각형 AME의 넓이로 바꿔서 구하셔도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각형 ABCD의 넓이 또한 ABCD 또한 삼각형 ABE의 넓이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반입니다. 끝. 어때요? 괜찮아요? 아, 목 아파. 아, 영민쌤한테 옮아갔나? 아파. 쉽지 않구만. 아유, 됐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요거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닮음에서 제가 어디까지, 닮음 설명 안 하고 그냥 문제만 풀어오라고 얘기했었죠. 닮음은 제가 그거는 전에 얘기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그냥 필기를 조금, 할게요. 어떻게 필기를 생각합니까? 생각하고 싶은 게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개념만 좀 적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푼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개념 적는 거 진짜 한 4분 저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얘기했지만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이 포개어진다라고 하는 게 포커스라고 그랬죠. 그 포개어진다라고 하는 그 닮음 도형의 닮음에서 완전히 포개어진다라고 하는 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건데 거기에서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비율을 늘리거나 줄였을 때 완전히 포개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크기가 같은 걸 포기하고 뭐가 같은 도형이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아까 합동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도형을 회전시키거나 뒤집었을 때 완벽하게 두 도형이 포개어질 때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닮음은 어떤 관계라고? 도형 하나를 일정한 비율로 늘리거나 줄였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거. 결국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해서 뭘 포기하는 거야? 크기를 버리면 되죠. 즉 도형의 닮음이라고 하는 건 뭐가 같은? 모양이 같은. 뭐래? 그 다음 비율이 같은. B가 뭐라 하지? 각각의 변의 B가 같은 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얘를 풀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떤 성질을 가졌나? 대응 변의 뭐 이렇게 글씨가 작아. 대응 변의 길이의
B가 같고, 즉 B가 같고 모양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대응 각의 크기가 같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표시는 어떤 표시를 이용한다? 요 후크 선장 갈고리 모양처럼 S 눕혀놓은 모양이다. similar라고 하는 거 눕혀놓은 모양이다. 두 번째, 그 삼각형의 그래서 저기 닮은 비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한다? 저 대응 변의 즉 대응 변의 길이의 B라고 하는 애를 이제 뭐라고 부르고 닮은 B라 부르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길이의 B라고. 그럼 또 다른 걸로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둘레 길이의 B 같은 것처럼 뭐뭐뭐의 길이의 B를 뭐라고 한다고? 닮은 B라 한다고. 그러면은 닮은 B를 A다 B라고 하면 땡땡땡의 길이의 B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 A 대 B라 할 수 있다고. 어디서 온 애니까? 길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오는 애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땡땡땡의 넓이의 B. 예를 들자면 평면 도형 같은 경우는 넓이의 B인데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겉넓이의 B, 옆넓이의 B, 밑넓이의 B 이런 식으로. 그런 애는 뭐? 제곱이죠. 그 다음에 부피의 B는 세제곱이었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시끄러워. 문 닫을 필요가 뭐 있어. 자, 계속 보죠. 삼각형의 닮음 조건.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뭐였다? 뭐뭐뭐 있었다.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양이 같은 거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SSS, SAS, AA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어머나 얘만큼 글씨가 또 작니? AA.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그럼 또 물어보자면 여러분들이 두 바퀴를 도는 동안에 삼각형의 닮음 조건들 중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보여졌었습니까? SAS랑 AA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많이 나왔죠. 난이도가 올라가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SAS랑 AA라는 거를 이제 주로 찾으시면 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제일 쉽다라고 생각했던 SSS를 못 찾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왜? 낯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네,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다. 뭐 그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직각삼각형에 이게 아마 풀명칭이 이거였을걸?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을 이용한 뭐 길이의 그 선분의 뭐 성질인가?
닮음을 이용한 성질인가? 닮음을 이용한 뭐 닮음의 활용?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활용.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활용. 닮음의 활용.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네, 그냥 소공식이라고 했죠. 어떻게 생겨먹은? 요렇게 생겨먹은. 또 어디냐? 4분의 3. 3. 아이고. 여기죠. A, B, C, D. 라고 할 때 직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을 놓는다면 여기서 닮음은 뭐가 나온다? 하기 전에 하나. 이제부터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뭐? 직각삼각형이 보인다. 또는 또 뭐가 있냐? 정삼각형이 보인다. 즉 몇 도? 60도짜리가 하나 보인다. 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나와 있으면 뭘 표시하라는 걸까? 나머지 직각이 아닌 다른 두 변의 길이, 각의 크기의 합이 90도 더하기 A 더하기 B가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요 A 더하기 B라는 표시를 꼭 반드시 해라. 습관적으로. 보자마자 뭘 표시하라고? 동그라미 X 합치면 90도, 동그라미 X 합치면 90도, 동그라미 X 합치면 90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표시를 해라. 그러면 뭘 확인할 수 있고? 닮음인 걸 확인할 수 있고, AA 닮음을 이용해서 누구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A와 삼각형 DAC가 서로 다 닮음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대응 점 순서대로 쓰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닮음에서 특히나 AA 닮음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할 수 있냐면 각의 모양을 보고서 순서를 쓸 수 있어서 좀 더 편해요.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찾은 방법도 ABC라고 하는 거기에서 직각 동글 X라고 했으니까 DBA라고 하는 거에서도 직각 동글 X, 직각 동글 X 순서대로 적어놓고 이렇게 적은 순간부터 뭐만 보면 돼? 여기만 보면 돼. 여기에 해당하는 대응 점 순서대로 AB 대 DB 나 DA 요게 다 같은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으로 하면은 뭐가 되죠?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 글씨가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아래인가? 여기로 내려가야 되나? 다시.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 또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CB. 다음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CD. 그죠? 여기서 하나 부록 AB 곱하기 AC는 AD 곱하기 BC와 같다. 밑변 곱하기 높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외우는 방법 중에서는 사실은 그냥 여기 문자로 기억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닮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고요. 사실은 그것까지 기억을 했을 때 좀 써먹기가 힘들긴 한데요.
일단은 B가 들어가는 애를 다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씩 곱한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방향으로 두 번씩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그죠? 여기서 C도 마찬가지로 C에서도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그럼 D도 마찬가지로 D도 한 번, 두 번. 그럼 이 같은 한 편, 선분에 있는 한 번, 두 번. 이렇게를 곱해서 나오는 식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내신 대비해서 말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거는 뭘 많이 쓸 것 같아요? 3학년 때 잠깐 소공식을 쓰고요. 사실은 소공식이라고 하는 것도 고등학교 때는 자주 사용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닮음은 이 닮음의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길이의 비가 닮은 비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SSS, SAS, AA 같은 경우는 기억 까먹지 말고 합동 조건도 가끔 지금도 나오듯이 닮음 조건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거보다 뒤에 나오는 평행선과 관련돼서 나오는 개념들이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 모양이 같은, 그리고 각변의 길이의 비가 각의 크기가 같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면서 저 문제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 한번 여러분들 질문 받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질문해 주세요. (254번) (53번) 못했냐? 나머지는 없냐? 상우는 따로 없어. 253번 그럼 하나만 보고 갈게요. 예. 아하. 오케이. 이 중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노란색과 관련된 개념이요. 이거 247번에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247번에서) 뭐야?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애가 보이면 나머지 두 각의 합이 120도가 유지되는 걸 이용해서 60도 체크를 해놓고 나머지를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해놓으면 닮음인, AA 닮음인 두 삼각형이 보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겨서 닮음이 아니라, 제발, 다시 얘기합니다만, 그냥 그렇게 생겨서 닮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닮음 조건을 성립하기 때문에 닮음이 되는 걸 찾아주셔야 해요. AA 닮음이에요. 그게 직각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표시를 해서 찾으시는 문제입니다. 네,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야? 251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보이면 90도 보이면 일단 체크. 이런 거를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종이접기에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이 언급하고 넘어갔던 내용이 뭐였죠? 종이접기는 뭘 해라? 반드시 같은 각 표시해라. 같은 각 표시하는 걸로 시작한다. 그죠? 같은 각을 표시해야
되는 게 이제 255번 같은 문제예요. 그럼 사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심화라고 나와 있는 스텝 2 부분이 253번하고 255번 그냥 알아도 한번 같이 볼게요. 253번 PQRS가 5등분 한대요. 5등분 한대요. 어려워. 그림이 어렵네요. 뭐 이 정도로 생각할게요. 이런 삼각형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등분 한대요. 그리고 다 직교한대요. 여기가 뭐냐? 3분의 5. 아이씨, 헷갈려.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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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 뭐가 이렇게 띄엄띄엄이 심해. 평행이 아닌가 봐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이렇게. BD의 길이가 10이라는 거 하나만 주어졌습니다. A, B, C, D. 그래서 요 길이가 10이라는 거 하나, BD의 길이가 10이라는 거 하나만 주어졌을 때 얘를 가지고 대체 어떻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 확인할 만한 거는 요 길이가 이제 다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표시한 게 직각이라는 내용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 A라고 하면 여기가 2A면 여기가 3A면 여기가 4A이면 여기가 A인가요?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한 거는 직각 삼각형 내부에 있는 수선의 발이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직각 삼각형 내부에 있는 수선의 발이 보이시나요? 그럼 뭘 쓸 준비를? 소공식 쓸 준비를 해 보신다면 지금 여기가 4A라고 하면 여기도 4A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뭘 구할 수 있냐면 저 2의 제곱은 4A 곱하기 A. 그래서 A는 얼마? 1인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자, 그럼 1이라는 거를 찾았으면은 요 길이가 얼마가 돼요? 여기서부터 또 다른 색깔로 쓸게요. 보라색으로 갈게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안 보인다. 그냥 할게요. 여기 요만큼 다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요? 5예요. 아니면은 5로 갈 필요 없네요.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 4A라고 하는 요 포인트로 갈게요. 여기 요 4A라고 하는 요 포인트가 얼마예요? 4A. 왜? 여기 꼭지점에 떨어지는 요 점이라니까 요 길이가 4예요. 그래서
삼각형 누구? BCD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4가 되고요. 그거를 2배 해준 애가 사각형의 넓이 4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25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뭘 쓰면 좋을까요? EBD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가 뭔지를 찾으시는 과정이 중요하죠. 뭐가 필요해? 높이가 필요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또는 밑변이 필요해. 뭔 소리냐면 지금 255번에 요 삼각형 하나만 따로 떼서 그냥 그릴게. 3대 4대 5라고 하는 요 삼각형을 그렸을 때 요 길이가 6이라고 8이라 했는데 얘를 정확하게 이만큼을 지날 수 있도록 짠 하고 접으면 어디가 수선이 돼야 되죠? 각이 같아야 돼서 요만큼이 되겠네요. 직각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한 요쯤 할게요. 이렇게. 지금 A, B, C, D, E, C' 라고 할 때 요 문제에서 이것까지 줬거든요. 10. 물론 여러분들은 피타고라스를 쓸 줄 아니까 10이라는 걸 구할 수 있지만 지금 색칠된 부분에 요 E, B, D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확인해야 되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뭐? 일단 삼각형 BE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D 곱하기 6이 되거나 아니면 2분의 1 곱하기 BD 곱하기 BD에 대한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구나. 요 둘 중에 하나. BD 대신에 그러면 이제 10이라고 BD는 이제 1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엔 요 놈, ED라는 애와 H 둘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문제를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까 뭘 체크하라고? 같은 각을 체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등변 삼각형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 난다.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러면 닮음이 보여요. 그래서 길이비 쓸 수 있죠. 여기를 H라고 해서 아이씨 또 맨날 부러져. 이 빨간색은 진짜 환장하겠네 그냥. 빨간색은 뭐 제대로 쓸 시간도 없이 그냥 똑같똑같 하고 있어. 미쳐보겠네. 자, EH 대 CD가 몇 대 몇? 5대 8이다. 요걸로 구하시면 됩니다. CD라고 하는 애가 6이죠. 숙제는 제가 6번, 7번 나간다고 했는데요. 6번, 7번 나간다고 했니? 그치? 오늘 5번째, 6번에 있는 스텝 1, 2, 7번에 스텝 1, 2 문제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 혹시 제가 칠판에 필기를 생략해도 괜찮으십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면 그냥 필기하고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저 평행선과 관련된 거는 그냥 쓱 하고 넘기고 싶거든요. 길이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요? 내각의 이등분선 또는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길이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74페이지를 펴야 되는데 저 인간은 어디를 펴고 있나? 그니까 넌 왜 책으로 종이 접기 하고 있냐? 종이 접기 문제를 내줬더니 종이를 접고 있어. 응? 야, 255번에서만 종이를 접어야, 그 가상으로 종이를 접어야지 실제로 종이를 접고 있으면 뭐가 나와? 안 보여, 안 보여. 그거 네가 투시 능력이 없어서 이거 접힌 거 이거 안 보여요. 그거 안에 접힌 게 무슨 도형인지도 몰라. 왜 접고 있어, 그거를. 자, 그래서 그 1번에 대한 챕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략할 수 있어서 생략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내용에다가 왕별 한 3개 정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길이비는 무조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어디랑 어디랑 길이비가 성립하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3번 같은 경우에 선분의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라고 나오는 것들, 그 1번보다는 3-2번에다가도 왕별 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요? 예? 그죠? 예? 그죠? 그래서 그 74페이지에 있는 3번의 2번의 사다리꼴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다가 왕별 표시해 놓으시고, 왜 이걸 왕별 표시하라고 하냐면 이건 증명으로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해요. 실제로 서술형이었나? 어디서 제출하는 것 중에서 수행평가였나? 에서 이거 설명하는 거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주변에서. 제가 작년에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2번 같은 경우에, 사다리꼴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라고 나와 있는 그거를 저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혹은 삼각형 2개로 나누어서 그 선분의 길이비를 이용해서 푸는 과정, 그 두 가지 방법을 확실하게 저 밑에 있는 공식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그 증명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86페이지로 넘어가서 86페이지에서는 크게 보는 포인트가 그 1번에 있는 내용은 조금 생략하려 합니다. 이거는 굳이 이미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그죠? 길이의 비가 성립하면은 평행할 때 길이의 비가 성립한다. 즉 1대1, 1대1이 되면은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 혹은 평행하니까 1대1 중선 연결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 중점이라는 거는 사실 저 1번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2번에 있는 무게중심을 설명하기 위한 밑밥이에요.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중점이 뭔데, 그 중점을 본격적으로 알려준 상태에서 그 중점이랑 그러면 꼭지점이랑 연결한 걸 뭐라고 불러? 중선이라고 불러. 그럼 그 중선끼리 교차되는 그 점을 뭐라 불러? 무게중심이라 불러. 그럼 그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있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에 지금 거기 어디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이랑 뒤에 있는 축척을 너네들이 좀 생각보다 아직까지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두 가지를 좀 잡고 가려 해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
대해서 그냥 무작위 중점을 연결하고 연결하고 중점을 연결하면 무게중심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중점을 연결하면 무게중심이라고 했는데요. 그 무게중심의 길이의 B를 보기에 앞서서 뭐가 어떻게 성립해서 뭐가 되는데를 한번 설명할 수 있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 하잖아. AG 대 GD는 BG 대 GE는 CG 대 GF가 되고 모두 다 몇 대면? 2대 1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AGF와 삼각형 BGF와 삼각형 BGD와 삼각형 CGD와 삼각형 CGE와 삼각형 AGE가 모두 삼각형 ABC 넓이의 6분의 1이 된다 라는 이렇게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 나오잖아요. 왜일까요? 왜 저게 2대 1일까요? 이거를 증명하는 순서가 사실은 좀 반대거든요. 뭐냐면 이게 결론이 나와서 너네들이 이거 나중에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 앞뒤가 조금 반대예요.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그릴게. 이렇게 그릴게. 그랬을 때 여기 할게. 그 다음에 찍찍 할게. 찍찍 뿅 해서 A, B, C, D, E 하고 요래서 무게중심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D군요. D, E, F, G, H 라고 하는 게 너네들 이거 기억하라고 나중에 얘기하거든. 뭐냐면 AH 대 HG 대 GD가 3대 1대 2라고 해. 근데 사실은 얘가 먼저야. 이게 먼저고 그래서 2대 1이야. 뭔 소리냐면 지금 이쪽 삼각형에서 한번 확인해봐. 삼각형 ABD에서 FH 길이의 2배가 BD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FH와 BD가 서로 평행하기도 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F2가 서로 중점이라 평행선이 되고 그러면 여기 F에서부터 H까지도 평행선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걸로 시작을 해.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AH의 길이와 HD의 길이가 같다라고 할 수 있거든. 확인했어? 그치?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이 삼각형 GBC랑 삼각형 GEF랑 두 개를 보는 거야. 얘네들은 서로 닮음이 되는데 무슨 닮음이냐면 AA 닮음이 돼요. 왜냐면 이미 앞에서 평행하다고 얘기를 해놨고, 그지? 이미 평행하다고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 막꼭지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을 테니까 AA 닮음이거든. 근데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길이 B가 BC 대 EF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BC 대 EF는 2대 1이거든요?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니까.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랑 똑같이 유도를 하면은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을 유도할 수 있을 거고, 얘네 둘도 서로 닮음이고요. 그 닮음 길이 B가 결국에는 저기 뭐야 GH 대 HD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 된다고요? 1대 2가 돼요. 이게 먼저야. 그래서 지금 GH 대 HD를 1대 2라고 본다면 GH가 아니라 AH 대 HG 대 GD의 길이의 B를 앞에 건 뭔지 모르지만 AH를 뭐라고 놓을지 모르겠지만 HG 대 GD의 길이의 B를 모대버 1대 2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두 개를 합친 HD의 길이와 AH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 요 B를 합쳐준 3대 1대 2가 되는 거라고. 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AG 대 GD의 길이도 4대 2가 돼요. 합이니까 4대 2가 돼요. 그래서 2대 1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먼저야. 제가 나중이야. 그래서 2대 1이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싹 날려먹고, 물론 나도 이걸 설명을 그렇게 딥하게 해주진 않았지만, 그냥 2대 1라고만 기억하고 6분의 1이라고만 하는데, 이 3대 1대 1하고 나오는 걸 기반으로 2대 1이 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저 삼각형 GEF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몇 분의 몇? 12분의 1 나옵니다. 왜요? 이 둘이 서로 닮음이랬거든. 닮음 B가 1대 2인, 넓이 B가 4대 1인. 그럼 4일 대 1이라고 했는데 이 삼각형 GBC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ABC 넓이의 3분의 1이 될 거고, 그지? 그 3분의 1인 놈에 다시 4분의 1이 될 테니 전체 12분의 1이라고 하는 애도 그냥 아예 머리에 박아놓고 있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뚝딱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거다. 어디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뭐가 있을까? 여긴 안 나오네. 생각보다 얘가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런가? 얘는 안 나오네요. 그런 것도 네, 기억해 놓으면 좋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그 평행사변형과 관련된 문제로 하나 더. 무게중심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뭘 기억해라? 전화번호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뭐죠? 혹시 내가 니네들한테 전화번호 알려준 적 있냐? 알려준 적 있어? 뭔데? 444-2023 라고 하는 그 전화번호가 뭐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지? 여기 있는 이 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과 중점 PQ의
교점 M과 N은 반드시 무게중심이에요. 왜죠? 왜였지? 여기서 삼각형을 생각해보면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평행사변형에서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선 때문에 결국엔 요 MO라고 하는 중간선까지의 길이가 그죠? 이등분이고 그 AC를 이등분하는 BO가 요 삼각형 ABC의 뭐가 된다고? 중선이 돼요. 또 AP도 중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M이 무게중심이 되고 그래서 몇 대 몇 대 몇이 된다? 2대 1대 1대 2가 된다. 그러니까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대 1대 1이다. 왜? 2대 2대 2니까 2대 1대 1대 2 2대 2대 2니까 1대 1대 1이라고 얘기를 한다. 즉 요만큼 A, B, M, A, M, N, A, M, D는 넓이가 몽땅 다 같다. 넓이가 몽땅 다 같다. 삼각형 넓이의 절반의 3분의 1. 즉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로 같다. 그러면 요 BPM이라고 하는 애의 넓이는 전체 요 ABP 4분의 1에서 얼마만큼을 뺀? 6분의 1만큼의 넓이를 뺀 거니까 12분의 1이 된다. 맞지 않아? 12분의 3, 12분의 2, 12분의 1. 여기가 12분의 1이 된다. 마찬가지로 얘도 1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요렇게 보조선 하나 찍 그리면 얘 넓이는 그때 우리 아까 8분의 1이라고 했다. 그지? 반의 반이니까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 12분의 1짜리 2개, 6분의 1짜리 3개, 8분의 1짜리 하나를 계산을 해주신다면 24분의 5만큼이 남아요. 6분의 4 더하기 8분의 1 빼기 1이 해주면 3 더하기 3, 4, 12 아닌데 4, 16 분의 24 빼기 1이라서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렇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12분의 1, 25분의 4, 8분의 1 하면은 헷갈리니까 전체를 얼마를 곱해주면 24를 곱해주면 뭐가 남더라? 24를 곱해주면 여기가 이제 4에 2, 5, 2, 3이 남더라 라고도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전화번호 기억해 놓으면 편하다. 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헤맨다라고 얘기했던 그 축도랑 축척 부분은 실제로 문제에서 한번 좀 볼게요. 아마 저기 338번이요. 338번에서 그 축도와 축척에서 축도라는 거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지도가 축도예요? 지도는 뭔데요? 땅 그림이 지도예요? 축도는 뭐예요? 줄인 그림이 축도예요? 그죠? 그러면 축척이라는 건 뭐예요? 저 축도상에서의 얼마나 어떤 비율로 줄였는가 하는 거를 보는 그 실제 거리 뭐예요? 거리니까 길이입니다. 길이.
분의 뭐예요? 축도거리요. 그럼 얘를 조금 바꿔서 축도거리 대 비율이잖아요. 이거 비율이죠. 비율이라고 생각한다면 축도거리 대 실제 거리인 거고, 이걸 생각했을 때 이건 뭐예요? 닮은 비죠. 닮은 비예요. 근데 뭘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주의해야 될 거? 단위요. 단위가 같을 때 단위를 약분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세요. 뭔 말이냐면 분자랑 분모에 원칙상으로는 원래 단위를 쓰지 말라고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서술형에서는 식에 단위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식이다 라고 해서 틀렸다고 하거든. 근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 아닌데 어디에 가까운 개념이냐면은 이제 공학 쪽에 가까운 메커니즘이에요. 왜? 공학은 뭐만 하면 되니까 써먹기만 하면 되거든.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 쓸 수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공학에서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 비율을 그냥 적어버려요. 예를 들어 진짜 정말 쉽게 하나만 설명하자면 1인치가 몇 센티미터냐면 2.54cm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뭐 허리 사이즈가 얼마야? 뭐 그러면 뭐 28인치요 라고 한 그럼 몇 센치게? 라고 물어볼 때 그냥 여기다가 통째로 곱해서 모분의 모를 쓰면 1인치랑 2.54cm랑 서로 같은 애잖아. 이 전체는 1이잖아요. 그지? A가 B라면 A분의 B는 반드시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1은 아무데나 막 곱해도 되잖아. 그래서 뭘 지우는 거야? 단위를 약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28 곱하기 2.54 계산한 결과값에 센티미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뭘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그 공학 쪽에서는 이제 뭘 알려주냐면 이거를 치환하는 거를 알려줘요. 그놈의 미국 때문에. 심지어 요새는 아직도 영국에서는 좀 쓰기는 하는 편인데 영국에서도 요새는 SI 단위라고 하는 일반 단위를 쓰는데요. 뭔 말이냐면 그 SI 표준 국제 단위가 SI 단위계라고 해요. SI 단위계라고 하는 거는 길이와 부피와 무게, 질량이라고 하는 그 무게, 질량이라고 할게요. 질량이라고 하는 애를 그 다음에 시간도, 시간, 거리, 무게, 부피. 넓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로 퉁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가장 기본 단위를 정해요. SI 단위상으로 길이는 1m를 기준으로 하고요. 부피는 1L를 기준으로 하고요. 질량은 1kg을 기준으로 하고요. 시간은 1초를 기준으로 해요. 얘가 좀 특이해요. 다른 애들은 기본으로 기본 단위가 붙거든요. 근데 얘만 kg이에요. 1g이 기준이 아니라 1kg이 기준인데 어쨌든 근데 그놈의 그 미국에서는 길이를 보던 애가 인치, 피트, 마일 같은 애가 있고 부피를 하는 것도 온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배럴도 있고 또 뭐 있지? 비례자는 거가
온스 말고 뭔가 되게 많은데 뭐 시잘데기 없는 것들도 되게 많고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파운드 그 다음에 또 시간은 그나마 1초긴 한데 뭐 희한한 걸로 해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그런 아니 그래서 그거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몰랐던 언제 저기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 초반인가 2010년도인가 돼서 그때까지도 독자 규격을 쓰고 있었는데 뭐에서 문제가 생겼냐면 유럽 이제 우주에서는 SI 단위계를 무조건 사용해요. 미국 애들도 그걸로 맞춰요. 왜냐면 도킹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박살났어요. 그래서 몇 천억인가의 손해가 났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한 1cm인가, 그러니까 오차가 이만큼이 생겼는데, 그 오차 때문에, 걔네들은 곧 죽어도 마일, 뭐, 피트, 막 이런 걸로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개작살 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미터 단위로 바꿨어요. 근데, 진짜, 저희 뭐라 해야 되지? 항공업으로 하는 애 중에서 우리 전 세계에서 항공업이 가장 뛰어난 앞서 있는 나라가 어디게? 미국. 그래서 피트예요. 그래서 거기는 마일 그걸로 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골프도 예, 피트로 그러니까 뭐야 저기 뭐 피트가 아니라 마일이 아니라 걔는 뭐라고 하죠? 피트 마일 말고 하나 더 있네. 야드? 응. 그 야드라고 하는 것도 심지어 저 인치라고 하는 거 이거 뭐야 진짜 짜증나는 게 그 지들끼리도 곱하기 얼마를 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을 곱해요. 내가 알기로 아마 1인치가 아까 얘기했던 2.54라고 했잖아요. 1피트가 아마 30.3303인가 뭐 이렇게 나올걸요? 33cm거든요. 관계가 없어요. 근데 1야드라고 하는 그게 0.9 어쩌고 미터거든요? 90 몇 미터? 그러니까 얘가 곱하기 3이 아니에요. 그냥 약 곱하기 3인 건지 곱하기 3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마일이라고 하는 그 마일이라고 하는 애가 약 1.6km예요. 그럼 이것도 얘랑 또 상관이 없어요. 그지 같은 거. 지들끼리도 헷갈려 하는 거. 지들은 좋다고 편하다고 쓰는데 뭔 멍청한 아집인지 모르겠어요. 유럽이 미국 옆 동네인 줄 알고 있는 미국인들도 되게 많대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놀러 가기로 맘먹으면 차 타고도 놀러 갈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대요. 걔네들은 진짜 정말 1%의 엘리트가 99%를 먹여 살리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마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수학적으로는 글러먹은 내용인데요. 둘레의 길이라고 길이가 나와 있으니 결국에는 지금 저 338번을 한번 봐주자면 만분의 1인 지도 위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6cm, 4cm. 일단 축척이라고 하는 애가 만분의 1이래요. 그 다음에 6cm와 4cm의 뭘 구하래요? 직사각형이래요. 그러면 지금 축도에서의 길이가 몇 cm가 되는 거고 24cm일 때 실제 얼마인가요를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요걸 요렇게 보라고요. 지금 x 킬로미터 분의 24cm가 만분의 1인 거니까 바꿔서 생각해보면 24cm에다가 만을 곱하면 x 킬로미터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라고 할 때 뭐 하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그걸 생각해봐요. 1m가 몇 cm고 100cm고 1km가 몇 cm라? 1000m라.
그래서 지금 24 빵빵빵빵 센티미터라고 하는 애에서 그냥 식을 아예 써버리고 센티미터를 날려버려야죠. 뭐로? 미터로 바꾸시면 되죠. 1미터. 그러니까 요 위아래 분자 분모는 이 단위를 약분하기에 알맞은 순서로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얘네들을 위아래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 또 곱하기 1 킬로미터. 몇 킬로미터냐고 물어봤으니까 1000미터다 라고 하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센티미터와 센티미터, 미터와 미터를 약분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을 계산해서 10분의 24 킬로미터라고 적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4 킬로미터다 라고 계산이 가능해져요. 헷갈릴 때는 단위를 바꾸는 게 헷갈릴 때는 사실은 네, 서술형에서는 쓰면 안 되지만 실제로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공대 쪽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 양론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내가 그 SI 다니기 그 미국 애들을 전라 까는데 그 공학 쪽에서는 그쪽에서 무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떼와서 그걸 가지고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와서 얼마다라고 하면 그걸 환산해서 환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계산기를 두들겨야 되는데 그 계산기를 두들기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두들겨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180cm라고 하면 몇 인치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뭘로 계산하냐면 그냥 180 곱하기 2.54분의 1을 해요. 계산기를 돌려요. 아, 2.54분의 1이 아니구나. 아, 맞죠. 2.54. 근데 이게 선생님 헷갈려요 라고 할 때 그 교수가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냥 단위 생략하는 거, 단위 약분으로 생각하라고. 2.54 cm. 자, 약분해주기 위해서 분모에다 써주고 1인치. 네, 분자에다 얘를 이거 1이라고 하는 값을 써주면 요거 그냥 계산기 돌리라고. 이건 진짜 양론 시간에 교수들이 해주는 얘기거든요. 대학교 과정이에요. 대학교 때 실전에서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단위를 식에 쓰면 안 돼요. 네, 서술형에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잘못 쓰게 되면 뭐랑 헷갈리냐면 문자랑 헷갈려서 그래요. x, y, 뭐 a, b, c, 뭐 m, c, 뭐 이 센티미터인지 c 곱하기 m인지를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외에 네. 실제로 계산할 때는 숫자만 계산할 때는 이런 거 생각보다 도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넓이 구할 때는 뭐 하라고 했죠? 웬만하면 바꾸고 나서 계산하세요. 제곱을 하게 되면 지금 339번처럼 실제 거리가 3km 이내를 5cm로 나타내어진 지도가 있대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339번에 실제 거리가 3km고 축도에서의 거리가 5cm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단위가 똑같지 않은 이상 약분이 안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약분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0을 5개를 달아줘야 돼요. 그죠? 0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달아주고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30cm와 40cm로 둘러싸인 부분에 실제 넓이는 얼마냐라고 할 때 얘는 정말 니네들 잘못 생각하는 게 1200 제곱센티미터로 바꾼 다음에 얘를 다시 0을 몇 개를 곱해서 0을 10개를 곱해야 돼요.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막 떼거든요. 몇 배 한 거야? 6배 한 거죠. 몇 배 하면 돼요? 18km네요. 몇 배 한 거예요? 여기 몇 배 한 거예요? 8배 한 거죠. 그럼 여기 몇 배 하면 돼요? 8배 하면 되죠. 몇 킬로미터예요? 네, 24km죠. 그럼 실제 넓이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죠.
굳이 얘를 축도를 구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축도를 5대 3100 그러니까 1대 6 빵빵빵빵 야 축도 구하고 시작해. 난 역시 똑똑해. 멍청한 거예요. 이거 안 똑똑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무식한 겁니다. 이게 알려준 거 하나밖에 응용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30cm 1대 60을 곱해주면 18 빵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니까 센티미터니까 심지어 센티미터도 안 쓰죠. 얘랑 40 곱하면은 이런 것도 안 보고 일단 그러면 30 곱해 1200 이니까 여기에다가 6, 둘, 셋, 넷을 곱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쓰고 7, 2 막 이렇게 쓴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어요. 왜? 넓이니까 사실 6만을 한 번 더 곱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막 6만 한 번 더 곱하면 계산이 4으로 가요. 정신 나가죠. 4, 3, 2,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한 다음에 얘를 다시 뭐로 나눠요? 그러면은 다시 얘가 이제 제곱 센티미터가 되니까 0을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이제 4, 3, 2, 0, 둘, 셋, 넷, 다, 제곱미터가 되고 그럼 또 다시 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지워가지고 432 제곱킬로미터다.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이런 게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축도랑 축적을 여기 닮음에 활용해서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닮음으로 쓸 수 있다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원래는 축도 6만 분의 1 이렇게 쓴다라는 건 1대 6만이라는 건데 이건 뭘 하기 위한 거야? 단위를 똑같이 맞춰서 단위를 생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서술형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 없다고. 아시겠죠? 그냥 5cm에 당 3km당 5cm래. 그렇구나. 그럼 얘가 30cm래. 그럼 몇 킬로미터겠네? 빡! 그죠? 그 다음에 40cm래. 짠! 뚜까뚜까 곱해서 끝!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쉬었다 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숙제는 이렇게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는데, 오늘 고생하시면 우리 주말에 좀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오늘만 좀 더 고생해 주시면, 이번 주말에 좀 편하게 쉬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들 하시고, 쉬었다가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